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라입니다. 얼마 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SM 3.0의 발표가 있었죠. 계약이 끝난 이수만의 독점 프로듀싱 체계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제작 센터와 독립적인 레이블이 앨범을 생산하는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으로 변화를 알리는 발표였는데요. 이로 인해 SM의 팬들은 이전보다 빨라진 SM 아이돌들의 컴백 주기에 반가워하면서도 이수만 프로듀서가 없는 SM의 앨범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수만 프로듀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SM 아이돌들을 프로듀싱하는 능력만큼은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이수만이 그동안 프로듀서로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감각을 함께 알아볼까요? 에스파 넥스트 레벨. 2021년 최고의 히트곡 중 하나인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은 이수만 프로듀서가 한 편의 영화를 보다가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인데요. 영화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를 보던 이수만 프로듀서는 영화의 OST인 넥스트 레벨을 듣자마자 이거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에스파의 앨범 컨셉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 이수만은 이 곡을 들여와서 리메이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사를 한국어로 바꾸고 보컬과 랩을 추가하며 긴 시간 리메이크를 공들여 했다는데요. 이 곡의 원작자는 곡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리메이크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하죠. SM이 원작자에게 보내준 리메이크 버전들이 모두 유니크하고 흥미로웠다며 곡을 작업한 모든 분들에게 찬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넥스트 레벨은 연간 차트 5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디귿자 안무를 따라하는 대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에스파의 데뷔곡인 블랙맘바에서도 그 감각을 발휘했었다는데요. 블랙맘바 뮤직비디오 촬영 첫날 촬영장을 찾아간 이수만은 의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재촬영을 시켰다고 하죠. 이수만은 에스파의 차세대 전사 이미지를 잘 살려줄 의상을 구하기 위해 오뜨꾸띠르 디자이너 케이킴을 찾아가 디자인을 의뢰했다는데요. 그 덕분에 에스파의 블랙맘바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너무나도 예쁘고 멋진 에스파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추가로 에스파의 세비지도 이수만 프로듀서가 디렉팅을 봐주었는데요. 세비지의 쯔쯔쯔쯔 부분은 원래 즈즈즈즈로 녹음을 했는데 이수만 프로듀서가 포인트가 되면 좋겠다는 지적에 블랙맘바에게 너 진짜 안타깝다 라는 의미를 보내듯이 쯔쯔쯔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레드벨벳 빨간맛. TV에 빨갛고 매운 음식만 나오면 함께 들리는 노래 레드벨벳의 빨간맛. 2017년 여름에 발매된 곡으로 이제는 여름만 되면 찾게 되는 노래인데요. SM타운 회식 자리에서 이수만 프로듀서는 레드벨벳에게 너희는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잘 모르지? 라며 빨간맛에 들인 공을 생색냈다고 하는데요. 멜로디 라인, 리듬, 안무까지 이수만 프로듀서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며 공들인 곡이라고 하죠. 팬들은 당시 이수만 프로듀서의 나이가 66세라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레드벨벳의 사이코 역시 이수만 프로듀서가 굉장히 공들인 노래라고 하는데요. 예리가 이수만 프로듀서에게 받은 카톡을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죠. 카톡에는 사이코의 제작 비하인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레드벨벳에게 음원을 주기 전날 이수만 프로듀서는 아무래도 베이스 라인을 넣어야 할 것 같아서 유영진 이사에게 밤 11시에 연락하여 글라이딩 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오래 걸려서 밤새워 완성시켰다고 하죠. 이를 본 팬들은 그냥 대표가 아니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사이코 역시 레드벨벳의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며 가온 연간 차트 9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샤이니 셜록. 샤이니의 명곡 중 하나인 셜록의 부제는 클루 플러스 노트인데요. 이런 부제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샤이니의 미니 4집 셜록의 수록곡 중에는 클루와 노트가 있는데요. 샤이니의 미니 4집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타이틀곡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곡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자 이수만 프로듀서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었는데요. 바로 많은 후보곡 중 두 곡을 합쳐서 타이틀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곡이 클루와 노트인데요. 클루에서는 벌스 부분을, 노트에서는 사비 부분을 가져와 적절하게 섞어 탄생된 곡이 바로 셜록입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당시 미발매곡이었던 스포일러도 합쳐져 있다는 것이죠. 이 곡은 바로 다음 앨범인 정규 3집의 첫 번째 트랙에 수록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셜록은 그 다음 앨범을 스포일러하는 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엑소 콜미 베이비. 엑소가 그룹을 리부트한 뒤 놀라운 컴백을 보여준 정규 2집 엑소더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콜미 베이비인데요. 사실 원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었던 것은 수록곡인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수억 대의 비용을 들여 해외 로케이션 티저 영상까지 찍어왔지만 이수만 프로듀서는 그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타이틀곡을 콜미 베이비로 변경시켰다는데요. 그 결과 앨범은 초동 판매 약 26만 장을 기록하며 당시 한국 앨범 초동 최고 기록을 세웠고 타이틀곡인 콜미 베이비는 가온
디지털 종합 연간 차트 7위를 달성하며 음원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엑소의 성공에 기여한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엑소는 마마로 성공적인 데뷔 이후 그 다음 앨범의 타이틀곡을 어떤 것으로 할지 고민 중이었죠. SM 임직원들의 회의 결과 으르렁을 먼저 선보인 뒤 늑대와 미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유일하게 반대한 것이 이수만 프로듀서였다고 합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엑소가 퍼포먼스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엑소 정규 1집의 타이틀곡을 늑대와 미녀로 밀어붙였다고 하죠. 그렇게 퍼포먼스 실력을 검증받은 엑소는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으르렁을 더욱 멋지게 선보이며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FX 피노키오. FX의 피노키오 가사는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입으로 흥얼거리는 가사였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특이한 가사가 아니었다고 하죠. 피노키오는 애초 정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의 가사로 녹음까지 끝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수만 프로듀서는 FX라면 뭔가 특별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내며 가사를 아예 새로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특이하고 독특한 가사가 나오게 되었고 이 가사의 맛을 살리기 위해 멤버들은 새로운 창법을 연구해야 될 정도였다고 하죠. 이렇게 준비한 결과는 음악방송 1위, 발표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를 휩쓸은 피노키오는 FX에게 데뷔 2년 만에 첫 음악방송 1위를 안겨주었습니다. 독특한 가사와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FX,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만나보고 싶네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에도 이수만 프로듀서의 디테일한 감각이 들어갔는데요. 하이라이트 가사인 소원을 말해봐는 원래 엇박으로 부르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를 들은 이수만 프로듀서는 가사가 잘 안 들린다는 이유로 정박으로 가사를 부르자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당시 멜론 연간 차트 16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소녀시대 10주년을 기념하여 빌보드에서 발표한 소녀시대 명곡에서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아 온리원. SM의 아이돌들은 자작곡이 많이 없는 편인데요. 이수만 프로듀서는 너희가 전문 작곡가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면 받은 곡으로 노래하는데 충실해라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하죠. 이런 이수만 프로듀서에게 자작곡을 내밀어 타이틀곡까지 받아낸 가수가 보아입니다. 원래 보아의 정규 7집의 타이틀곡은 더 섀도우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아의 자작곡 온리원을 들은 이수만은 노래가 좋다며 타이틀곡을 변경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수만의 감각이 잠시 오작동을 했는지 흔한 이별 가사가 싫다며 보아에게 온리원의 가사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 의견을 들은 보아는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수만 프로듀서에게 대들었다고 하죠. 그 결과 온리원은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보아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수만 프로듀서의 놀라운 감각들을 살펴보니 왜 SM 팬들이 그가 없는 SM을 걱정했는지 알 것도 같은데요. 앞으로 멀티 제작 시스템으로 변경된 SM에서 더욱 다양하고 멋진 노래와 앨범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보여준 놀라운 감각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수만의 놀라운 프로듀싱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구글 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